것들을 우리 줄기세포를 투여를 하게 되면 뇌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 저희가 연구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뇌성마비 아이를 치료할 수 있다면 전 세계 뇌성마비 아이들을 치료할 때 치료하는데, 뇌성마비 치료하면 자폐증 아이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고 어른들은 치매도 치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뇌세포를, 줄기세포는 뇌에 들어가면 뇌세포를 재생해 주는 게 줄기세포잖아요. 간에 들어가면 간세포를 재생해 주고, 뼈에 가면 뼈세포를 재생해 주고, 피에 가서 피를 젊게 이렇게 만들어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뇌성마비를 치료한다는 것은 우리 줄기세포가 부작용 없이 뇌세포를 만들어냈다는 부분은, 뇌가 젊어지면, 뇌가 새로운 세포가 나오면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용 쥐를 쥐가 대개 18개월을 사는데, 우리 18개월 동안에 우리 엑소좀, 줄기세포 엑소좀을 한 달에 한 번씩 맞췄더니 쥐가 9개월을 더 살아가지고 27개월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80세가 되게 되면 우리 줄기세포를 정기적으로, 쥐는 한 달에 한 번 맞았지만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한 2년에 한 번 맞는다든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맞게 되면은 인간의 수명도 평균 80세에서 120세까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대치를 실험과 논문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기술이 경제 논리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 기술은 그 자체의 가치를 위해서 나가게 되면 돈이 쫓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쫓아가는 모습은 저는 좋은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가치를 향해서 나가게 되면 규모는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오미 워너비 그룹이라든지 지오미 그룹은 저희는 돈을 쫓는 기업이 아니다. 우리가 2016년에 회사가 만들어졌는데요. 2016년에 회사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왔는데, 2016년에 회사를 만든 목적이 뭐였냐면, 그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박사님이 지원해줘가지고 우리 회사를 만들었는데, 목적은 위기과정을 맞이한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똑같은 생활 콘텐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든 거였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2009년에 제가 2007년에 목사안수, 침례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2009년까지 어떻게 목회 방향을 잡을 건지 기도하던 중에 2009년에 따라서 네가 왜 과거 청소년 시기를 위기가정에서 자라게 된 줄 아냐? 이런 감동이 와서 그 아이들의 마음과 그 아이들의 사정을 잘 아니까 그 아이들을, 너와 같은 아이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과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위기가정, 경제적 어려운 위기가정 애들이 가장 많지만은 또 정신적 가정에서 위기가정을 맞이한 아이들도 있는데, 교과부에서 2009년에 통계가 50만 명이라는 통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야, 나도 청소년 시기를 어렵게 보냈는데, 저는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성인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없었단 말이죠. 피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불가항력적인 환경 속에서 애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이 실수해가지고 사업에 실패한 것이고, 부모님이 싸우다가 이혼한 것이고, 부모님이 병들어서 일찍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아이들이 갑자기 자기는 뭔 잘못된 것도 아닌데 자기 가정이 위기가정이 됐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위기가정 속에서 애들이 극복을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이혼한 부모님을 붙일 수도 없고, 죽은 부모님을 살릴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잘린 부모님을 그 애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은 물어봤자 아무도 안 도와주기 때문에
가슴으로 우는 거잖아요. 가슴으로. 예, 가슴으로 우는 소리는 안 들려서 소리 없이 우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50만 명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에 제가 10만 명을 도울 목표를 가지고 영어학원을 그 당시에 외대학원이라고 영어학원을 했을 때였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돕기 2009년부터 아이들을 돕기 시작을 해서 대전시장님을 설득하고 교육감님을 설득하고 지검장 대전 검찰청의 지검장 그분이 지금 인권 뭐 꺼졌어요. 그분이 지금 인권 위원장 되셨잖아요. 안창호 그 당시에 이제 지검장이셨는데 그분 세 분 설득해서 아이들을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을 해서 전국적으로 총 13,900명 애들을 명단을 교육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돕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도왔냐면 아주 독특한 저희 방식인데 학원을 설득해서 이 아이들을 학원 보내게 해주고 미용실을 설득해서 제때 머리 깎게 해주고 목욕탕 설득하고 피자집 설득해주고 애들 학용품들 취급하는 그런 업체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접촉 불량인가 본데. 안 되는데. 왜 됐다 안 됐다 하는 원인을 근본 원인이 뭘까? 예? 배터리가 나갔나요? 이거 전선인데. 자,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오미 그룹 자체는 목적이 돈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을 케어하겠다. 그래서 지금은 가정은 그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의무. 내가 내 자식 그 밥 먹이면서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식한테 내가 너 도와줬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학교 보내면서 내가 너 학교 가도록 도와줬다고 안 하잖아요. 학원 보내준 옷 입히는 걸 돕는다는 표현 안 하거든요. 부모님은 자기 자식을 다른 자식은 다 학원 보내는데 내 자식 학원 못 보내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내 자식은 그래요. 근데 남의 자식은 도와준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왜?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지오미 그룹이 우리 이 한국 땅에 있는 어려운 가정을 맞이한 아이들을 도울 때는 저희는 돕는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의무를 다하자. 한 가정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걸 우리 지오미 공동체가 회사가 법인이지만은 우리 공동체가 그 아이들에게 의무를 다해줄 수 있는 또 다른 가정이 되게 하자. 그래서 어나더 홈이라는 프로젝트를 전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나더 홈, 또 다른 가정. 혈육은 아니지만 우리가 또 다른 가정이 되어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우리가 마주 맡아서 의무를 다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게 저희 지오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거니까 그걸 향해서 이제 저희는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어서 사람이 몇 명 모였느냐, 모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가 가치를 지향하는 것처럼 각 센터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지향하면 좋을 것 같다. 이게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제2, 제3의 사람이 나왔을 때
거기서 정말로 효율이 있고 효과가 있는 일들이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강남에 막 세미나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꽉꽉 들어차서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으로 나가게 되면 인원이 적은 데는 지금은 홍성은 많이 모이는 겁니다. 더 적게 모이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한 사람을 찾아낸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저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을 쫓으면 돈이라는 건 계속 도망가. 가치를 쫓으면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시 따라오게끔, 돈이 따라오게끔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오미 그룹이 워너비 그룹이 이제 워너비 그룹이 지오미 그룹 하도 워너비로다는 사업을 못하게 하니까 지오미 법인을 다시 만들어서 지오미 그룹이 됐고 나중에 이 지오미 그룹이 워너비 그룹의 계열사들을 다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미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진행한 가치는 뭐냐면 이제 목적을 달성하면 위기가정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케어하게 될 건데 투자의 목적은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이 무슨 제조업에다가 돈 벌면 그거 쫓아가고 남이 무슨 유통을 해가지고 돈 벌면 그거 쫓아가면 경쟁사에서 우리가 우리 차지 만들기 어렵습니다. 기업이 그래서 내 처자식하고 내 직원들을 가족은 먹여 살릴 수 있어도 10만 명 아이를 도울 수 있을 만한 돈을 만들어내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뭘 지향한 거냐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준비를 하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제가 카이스트하고 대전에 카이스트가 있고 많은 연구원들이 있는데 전자통신연구원하고의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이 진행될 때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블록체인 엔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AI 글라스 휴대폰이 나중에 이쪽으로 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내용들을 제가 미리 정보를 받고 거기다가 투자를 해냈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남들이 아직 투자하지 않는 4차 산업혁명에다가 우리가 먼저 투자하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3년 전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왔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점은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초부익부, 광빈익빈의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100개 기업이 벌던 거 이제 1개 기업이 벌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100개 기업이 종사했던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 1개 기업에 종사했던 사람만이 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초부익부가 일어날 거고 나머지는 넓게 빈익빈 이 가난해서 또 가난해지는 그런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부익부 광빈익빈 아주 폭넓게 가난한 사람들이 폭넓게 만들어지게 될 건데 이 시대를 준비를 해야 우리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뭐 지금은 내가 이 일 저 일 해가면서 먹고 산다라고 하고 뭐 내 자식이 그래도 벌어서 용돈 주는 것 같다 산다고 하지만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초입에 들어와 있거든요. 아직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들어서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 초입에 들어서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 들어서게 되면 나도 그동안에 벌었던 것을 못 벌게 되고 내 자녀들도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그때에 우리 회원들이 먹고 살게 하고 그 이상 넘치는 것은 또 위기가정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체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남 쫓아가는 거 했다가는 택도 없다.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투자하고 앞서 개발해가지고 먼저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했었습니다. 스피드, 우리가 사는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스피드 시대라고 해요. 스피드, 속도의 시대. 얼마나 막 디지털화 돼 가면서 얼마나 속도가 많이 붙는지 모릅니다. 빨리빨리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스피드 시대에 남들이 시속 60km 달리니까 나는 70km 다 달린다. 속도는 또 한계가 있는 거니까 스피드 시대는 속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스피드 시대는 무슨 개념이냐면 속도의 개념이 아니라 스피드라는 개념은 먼저의 개념입니다. 먼저. 늦게 참여하고 아무리 거기서 속도를 내봤자 불가능한 겁니다. 이 디지털 세계, 스피드 세계에서는 남이 하기 전에 먼저 그 일을 시작해야 되고 먼저 그 부분의 기술을 완료해야 되고 먼저 서비스를 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아무리 기업이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삼성이라 하더라도 카카오톡이 먼저 진행을 하니까 삼성에서도 카카오톡 같은 SNS를 만들었는데 못 쫓아가고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간 데를 못 이겨요. 쿠팡이 아주 도전적으로다가 일일 배송이라는 것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기업도 쿠팡이 하는 것을 따라 붙으려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라는 조그만 회사입니다. 오픈 AI 벤처에 델러웨이에서 시작한 조그만 회사가 오픈 AI입니다. 근데 오픈 AI가 개발을 버전 1, 버전 2 막 개발해 나가는 인공지능 개발해 나가는 지금 챗GPT를 만든 회사가 오픈 AI거든요. 오픈 AI가 막 하면서 좋은 실적을 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엄청난 그러니까 직원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인공지능을 스타팅했어요. 야,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오픈 AI한테 다 뺏기겠다라고 생각해서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쫓아갈 수 있냐면 그 어마어마한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 AI라는 회사를 못 쫓아가는 겁니다. 못 쫓아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하던 직원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뭘 했냐면 13조를 오픈 AI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못 쫓아가는 거예요. 먼저의 개념.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먼저 개념이 무진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려면은 10개 투자해가지고 1개나 2개 건진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먼저 투자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기업이 3년 전에 우리 기업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네트워크 회사다, 방판 회사다, 폰지 회사다, 유사수신이다, 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저희를 이상한 기업, 돈을 막 대중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제가 다 챙기고 그냥 투자하는 회사들은 어영부영한 회사, 그냥 거칠에만 하는 그런 회사들이고 실제는 오너들이 돈을 챙기기 위해 주주들이 돈 챙기기 위해서 만든 회사인 줄 알고 있어요. 왜? 매출 뛰는 회사를 투자한 게 아니라 매출이 없는데도 기술을 보고서는 우리가 투자하니까 처음에 우리를 그런 회사로다가 보고 조사를 들어가고 세무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하고 국세청이 압수수색하고 경찰청이 압수수색하고 저는 8번 대전경찰청이 8번 불려가고 경찰청에서 저놈이 돈 숨겨놓은 것 가지고 튀면은 많은 피해자가 생기니까 저를 구속시키려고 영장을 4번이나 영장 청구하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지금 지난 거예요. 3년이 지나니까 털었는데 나오는 게 없잖아요. 왜냐면 그 대신에 뭐가 나왔냐면 우리가 투자한 회사들이 점점 기술이 이제 드러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그 당시에는 안 보였지만 지금은 이제 막 드러내주면서 저희 기술들이 이제 결과물들을 내니까 이 결과물 낸 거를 가지고 이제 사업화를 진행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부에 제가 기관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는 인정을 받아요. 예. 왜 이제 우리 그동안 투자하는 회사들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를 쫓아오려면 쉽지 않습니다. 예, 저희가 인공지능 투자한 게 지금은 챗 원더인데, 이 인공지능을 투자한 게 2년 반 전에 투자를 합니다. 2년 반 전에 투자를 해가지고 저희가 벌써 버전 3까지 나온 거고, 우리 개발팀들은 버전 4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버전 3 만들었고 특허를 2개를 내고 세 번째 특허 다시 지금 들어갑니다. 예, 그 원리 특허만 벌써 2개하고 세 번째 들어간 거고, 개발은 이미 버전 3는 개발 종료했습니다. 개발 종료하고 또 누가 쫓아올까봐 우리는 버전 4를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개발은 버전 4를 상상을 해가지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엄청난 돈이 따라가지고 되냐?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빨리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더 좋은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기술을 쫓아올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그 AI 글라스도 쫓아오기 어렵고, 우리가 만든 마이크로 니들, 주사기인데 주사기가 마이크로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주사 바늘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찔러도 아프지도 않아요. 찔러도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의료용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피부샵에 가져갈 수도 있고 자기가 그냥 찌르게 되거든요. 딱 찌르면은 거기서 액체가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마이크로니들도 저희가 개발하는데,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건데 쇠로 만들면 안 돼요. 쇠는 그 안에 구멍 뚫기, 머리카락 가는데 구멍 뚫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특수 소재가 돼야 되는데 특수 소재가 금형을 뜨듯이 이렇게 찍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딱 찍어내는,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걸 찍었는데 마이크로 니들이 되냐. 지금 바늘 9개가 달려 있습니다. 9개. 9개가 달려서 한번 맞으면 9군데 바늘에서 주사액이 싹 피부로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개발했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못 쫓아옵니다.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우리와 같은 마이크로니들, 말하자면 머리카락 가는데 거기에 주사액이 쏴줄 수 있는 그것을 만든 건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구멍을 뚫지는 못하고 거기다가 주사액을 넣는 구멍을 못하고 그냥 가는 것만 바늘처럼만 만들어가지고 화장품을 하려고 막 찔러놓는 거예요. 그 수준입니다. 막 찔러놓으면 피부를 막 찌르면 그 사이에 화장품이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저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딱 찌르면 주사액이 싹 피부 속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진 그것을 개발한 거니까, 그 소재가 얼마나 플라스틱인데 얼마나 견고해야 되겠어요. 50번 찔러도 얘가 손상이 안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번까지 찌르고 이제 폐기 처분하고 또 새 거로다가 하고, 이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오미 그룹이 개발한 것들이 드러나서 마케팅으로 가게 된다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안에 혐의 없음을 이제 받아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검찰청이 없어지고 기소청으로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청에서 다른 부처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3년 조사했는데 증거가 없지 않냐. 유사수준이라는 증거도 없고 다단계라는 증거도 없어요. 없고 국세청 조사해가지고 오너나 임원들이 돈을 빼돌리는 흔적도 없어요. 싹 조사했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빼돌리면 배임에 걸리고 그 다음에 횡령에 걸리는 건데, 저희가 배임과 횡령이 제로 없습니다. 돈을 빼돌린 적이 없어요. 왜? 다 투자한 거죠. 다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혐의 없음이 되면 제일 먼저 소지섭 씨 광고가 다시 재개됩니다. 소지섭을 우리가 1년 전속 모델 계약을 한 건데 1개월만 광고하고 11개월 광고 안 하고 스탑해 놨잖아요. 그게 우리가 혐의 없음이 되게 되면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다시 11개월 광고가 개최되고, 그 다음에 KBS, MBC, YTN, 그 SBS,
저희를 부정적으로 썼던 그런 기사들이 전부 다시 저희를 긍정적으로 내는 기사로 이제 다 바뀌게 됩니다. 예, 그걸 내줘야 돼요. 그래서 조선중앙, 동아일보, 뭐 헤럴드 경제, 문화일보, 뭐 안 나간 데가 없어요.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알고 봤더니 우리 워너비 그룹, 지오미 그룹은 전부 3년에 걸쳐서 경찰 조사, 세무조사 했는데 혐의가 없게 됐다. 그래서 불소치했다. 예, 불소치했다. 그래서 사건이 없어진 부분. 그랬는데 도리어 여기는 그 3년의 위기를 넘어서고 그동안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이런 아이템들이 사업화가 됐고 저런 아이템들이 사업화, 저런 아이템들이 사업화되는데 그 부분들이 전부 세계적인 기술이 돼가지고 세계 유일한 기술을 가지고 이것이 실현되면 어떠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낱낱이 기사화되게 된다면 대단한 일이잖아요. 얼마 전에 세종에 있는 모 언론사, 세종에 있는 모 언론사를 대표랑 편집국장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기업이 독특한 기술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기업을 방문해가지고 연재 기사를 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 말로만 들으면 제 말 들으면 대단하거든요. 예, 대단한데 실제 한번 방문을 해볼 수 있겠다. 방문해라. 예, 줄기세포에서도 방문하고 우리 건조기 회사도 방문하고 인공지능 회사도 방문하고 하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에 눌려왔었지만 이제 수면 아래에 있던 것들이 수면 위로 이제 막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저희는 목적을 제4의 물결인 이 4차 산업혁명을 목표로 하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달려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하도 탄압을 많이 받은 거예요. 저희가 탄압을 많이 받아가지고 회사의 외형은 이 수준으로다가 있지만은 그 안에서 물밑에서 저희가 기술 개발한 것에 대한 가치는 하나하나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지오미 멤버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이것이 사회에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야,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워너비 지오미 그룹의 멤버로다가 있었다는 것들이 자녀들한테 거봐라. 자녀들이 우리한테 왜 다단계 회사, 유사수신 회사 가서 언론에 이렇게 안 좋게 나는 회사 가서 그렇게 목매가지고 이렇게 하느냐고 자녀들이 난리를 치는데 이제 자녀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기사문들을 낼 수 있는 날이 이제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빠르면 11월, 늦으면 12월 안에 저는 언론의 대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보고 그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렇죠. 자본주의 시대는 부익부 빈익빈의 시대. 한 사람이 10사람이 벌던 것을 한 사람이 벌어가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는 증기가 만들어지면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전기가 만들어지면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만들어지면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공평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이 돼가는 거예요. 점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부익부 빈익빈에서 특정인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대다수는 돈을 많이 못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 그래서 돈은 많이 있어도 사회는 편하게 되고 기술은 고도화되면 될수록 이제 어려워지고 외로워지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1차 증기 산업혁명이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아이템이 기술이 전 산업에 영향을 주는 것을 산업혁명이라고 하니까 증기라는 것을 만들어지면서 증기는 전 산업 농업 분야든지 공업 분야라든지 운송 분야든지 이런 것에
이 증기가 다 적용됐던 거잖아요. 증기가 다 적용돼가지고 쓰니까 그게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고, 전기가 개발되니까 전기는 뭐 증기보다 그냥 더 많은 산업에 적용이 돼가지고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3차 산업혁명, 그 사이에 많은 개발품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산업혁명은 1차, 2차 일어나다가 드디어 100여 년 만에 컴퓨터가 개발이 되고 컴퓨터가 점점 발달해. 컴퓨터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개발이 있었어요. 근데 컴퓨터가 휴대폰으로 바뀌는 건 산업혁명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건 컴퓨터 분야인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일어났을 때 3차 산업혁명. 근데 이 시대는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면 뭔가가 전 산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뭔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그게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나오면 이 인공지능은 전 산업에 영향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 챗GPT 나왔지 않냐?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 나오지 않았냐? 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직 산업혁명용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말을 잘하는 머리야. 말머리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그래가지고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말을 잘해.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말을 잘해. 근데 얘가 90%는 말을 잘하다가 가끔 한 번씩 엉뚱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환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챗GPT가 1.0, 2.0, 3.0, 4.0보다 업그레이드 됐어요.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막 회원수가 유저들이 늘어나고 막 전 세계가 각광을 하는 겁니다. 근데 4.0이 나오고 이 챗GPT에서 5.0을 나올 때 뭐라 하냐면 5.0은 이제까지는 말을 잘하는 말머리 인공지능이었는데 말을 하도록 만든 뇌 그거였는데 5.0이 나오면 에이전트 인공지능이 될 겁니다 라고 했어요. 에이전트 인공지능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머리가 일머리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바뀔 거다라고 해서 5.0을 기대하겠는데 5.0이 예상대로 안 나와가지고 챗GPT가 1.0, 2.0, 3.0, 4.0까지 나왔다 그랬죠. 그때는 10단위로다가 띄었는데 그 다음에는 4.5가 나와요. 5.0이. 왜 5.0 나온다 그랬더니 일을 시키니까 아직 안 되는 거라서 4.5 인공지능 챗GPT 4.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업의 주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4.5 나오니까. 그래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가. 안 되는 거냐 막 이러니까 챗GPT 회장이 여러분 그동안에 많이 기다렸었습니다. 5.0이 드디어 얼마 후에 나오겠습니다라고 다시 발표를 해서 5.0이 나왔어요. 근데 5.0이 일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을 하느냐? 5.0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이 나오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직업을 대신하는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어려운 거구나. 이러면서 전 세계 그 전문가들이 비관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비관적으로. 현재 말머리는 일을 대신해서 일머리가 안 되는구나라고 전 세계가 얘기할 때쯤 지금 저희가 9월 25일 날 세계에서 최초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해낼 수 있는 일머리 인공지능이 나왔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게 9월 25일 날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이 지금은 대한민국 어느 한 구석에서 얘기해가지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하진 않지만은 조선일보부터 해가지고 일부 언론들이 이것을 기사화했잖아요. 이제 11월에는 YTN이 집중 이것을 20분 동안에 YTN이 내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수를 집중 보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개발자랑 대담을 합니다. 예, 사회자랑 계속 인공지능에서 20분 동안에 25, 6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담 프로가 나오면서 이제 각광을 받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이제 다른 채널에서도 이제 나오게 될 건데, 그 핵심은 뭐냐면 9월 25일 날 우리가 발표한 것은 기존에는 말하는 인공지능인데 우리는 일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일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니까 일은 모이면 산업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의사들이 일하면 의료 산업이 되는 것이고, 변호사들이 일하면은 법무적 산업이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공장 제조사들이 모이면 제조 산업이 이루어지는 거고, 유통사들이 모이면 유통 산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엔터테인먼트라면 문화 산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이 인공지능이 모든 산업 분야에 막 치고 들어가는 일들이 이제부터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저희가 드디어 미국의 법인이 만들어져요. 델라웨이의 법인이 만들어졌고, 그 법인을 운영하는 운영사 사무실은 뉴욕 월스트리트 안에 트럼프 빌딩 안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는 이 일을 우리 뇌만 있어 뇌가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이 뇌를 받쳐주는 걸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이제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해서, 플랫폼은 미국 기술자를 쓴 게 아니라 필리핀 기술자를 최고급 개발자, 중국 개발자, 초급 개발자를 지금 필리핀에 법인을 만들고 사무실도 가지고 지금 필리핀에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뭘 만들려고 하냐면 스타들이 자기 팬들하고 대화하고 팬들이 필요한 것을 스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예, 대신해 줄, 표도 끊어줄 수 있고, 거기까지 어떻게 가냐 했을 때 안내도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는 과정에서 기차 티켓도 끊어줄 수 있고, 예, 버스 티켓도 끊어줄 수 있고, 이런 역할을 이제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BTS 7명만 딱 잡으면 어떤 일이 발생됐겠어요? BTS 인공지능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는 팬들이 4억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4억 명. 네?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법인도 다 미국하고 필리핀 법인이, 예, 만들어져 있고, 한국에서는 한번 그 띄워보세요. 뉴스 뜬 거. 예. 한국에서는 드디어 우리가 기술 발표를 한 걸 가지고 이제는 뭐가 일어나냐면 협약식이 스타팅 됐습니다. 협약식. 자, 이 부분 좀 키워보세요. 확대를 해보면, 예, 제목. 인공지능이 K-팝을 만나 문화 평화 외교 세 장을 연다. 이제 이 내용인데, 좀 올려보세요. 사진 보시면 이 부분은 지오미가 계약한 건 아닙니다. 예, 또 안티들이 난리를 지오미가 한다면 뭐 난리를 쳐. 예,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바월드라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 예,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하고, 예, 여기는 무슨 조직위원회냐면 UN 한국전, 우리 6.25 한국전에 우방국 감사축제 조직위원회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막 부산까지 밀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완전 적화 통일될 위기에 유엔의 참전국들이 막 왔었잖아요. 그때 젊은이들이 미국에는 16세, 17세가 왔어요. 전쟁으로 16세, 17세 미군 애들이 와가지고 죽어준 겁니다. 캐나다에서도 와고, 동남아시아에서는 그 인도네시아에서도 오고, 필리핀에서도 오고, 저 아프리카에서는 에티오피아에서도 오고, 막 세계가 와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 안 되고, 지금 오늘날 같은 경제 10대 강국에 들었잖아요. 국방은 세계 6대 강국인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국방 5위? 예,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수출이요, 무기 수출이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무기가 기술이 첨단 기술이 인정받아가지고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수출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대한민국이 종합순위, 그냥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외교, 국민 수준, 예, 문화 이런 거 다 합치면 세계 6위 선진국.
그게 선진국에 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개발도상국 원조를 받는 나라가 선진국에 들어선 사례는 대한민국이 기네스북에 오른 겁니다. 1위 첫 번째예요. 이런 강국이 됐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몰라요. 어느 나라가 그때 피를 흘려준 젊은이들을 와서 피를 흘려준 나라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 나라도 대한민국 케이팝이니까 대한민국이 그냥 대단해 보여요. 예? 얼마 전에 고려대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이분이 그 어느 회원이 제가 볼 때는 50이 넘은 50대예요. 50대인데 어느 나라를 동남아시아에 갔대요. 50대 넘은 제가 봐도 뚱뚱하고 그랬단 말이죠. 동남아시아 갔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애들이 와서 사진 찍자고 애들에 사진 찍자고. 나 자기가 젊은 애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닌데 한국 남자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사진 찍자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이게 케이팝이 대단하구나 우리나라 문화가 대단히 이제 세계를 이제 편만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그 나라가 대한민국의 지금 발전상을 받지 자기들의 부모님 세대들이 이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에서 꼴찌였잖아요. 세계에서 꼴찌. 우리나라가 세계 꼴찌였습니다. 예, 그런 나라에서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이 이 가난을 없고 일었을 거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했었는데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자유를 위해서 와서 죽어준 거예요. 자기네 부모 세대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뉴스를 낸다고 알겠어요. 예? 신문에 기사를 낸다고 알겠어요. 뭐냐면 케이팝 공연을 하고 우리나라 유명한 스타들이 다 참여하는 겁니다. 예? 싸이부터 해가지고 막 다 참여해가지고 세계적 스타들이 이 공연에 나가가지고 지금 인도네시아 공연부터 시작하거든요. 인도네시아부터. 공연에 딱 가가지고 스타들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들이 가난했던 우리나라 적 같은 걸 공산화될 수 있었던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 세대들이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케이팝이 세계를 나가고 우리가 가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들이 있는 데서 다 넙죽 엎드려가지고 절을 한다면 지금 그것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랑 같이 해가지고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그때 이 관중들인데서 인공지능 우리 대한민국 케이팝에 대한민국만데 인공지능하고 결합해가지고 빡 터뜨리게 된다면 인공지능이 전 세계 이게 공연이 중계될 건데 그때 대한민국이 그 어려운 시절에 생명을 지원해줬던 그 나라들을 잊지 않고 저렇게 케이팝 가수들이 감사의 인사를 하고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이 전 세계에 비춰진다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대한민국이. 멋지죠? 예. 그런데 그럼 우리의 품성도 멋진데 거기에 그냥 인공지능 다 말머리뿐인데 일머리 인공지능이 그때 딱 등장해가지고 터트려진다면 우리 인공지능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이 행사에 참여하는 가수들부터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겠다. 예, 그래가지고 협약식을 한 것입니다. 협약식. 예, 인공지능 기술과 한류, 케이팝을 결합한 새로운 팬 서비스 플랫폼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기사가. 그것이 지금 전개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술 발표를 넘어서서 이제는 산업에 접목하려고 하는데 무슨 산업부터 하냐면 엔터테인먼트 문화 사업부터 지금 진행하겠다. 왜 이게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르니까 팬덤으로 확산 속도가 가장 빠르. 그러면 이것에서 팬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그게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의료로다가 가기도 하고 금융으로다가 가기도 하고
예, 그 나중에는 이제 이런 IoT까지 가요.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니까 모든 사물이 인터넷이 달린, 세탁기에도 인터넷이 달리고 냉장고에도 지금 인터넷이 달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도 인터넷이 달려있냐면 수도 계량기에도 이제는 인터넷이 달려 있어서 옛날에는 수도 계량기 체크해라 이렇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뚜껑 열고 그거 체크해가지고 적어가지고 수도세가 나왔는데 요즘은 그게 인터넷이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중앙에서 다 집계를 해요. 얼마씩 썼는지에 대해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냐면 하수구 있죠. 하수구. 하수구의 맨홀 뚜껑에도 인터넷이 달려요. 그 기술이 있습니다. 맨홀 뚜껑에도 인터넷에서 여기에 하수구가 그 물 수위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알아가지고 막혔다는 거잖아요. 예, 여기 A 하수구 맨홀에는 물 수위가 10인데, 예? 10인데 B는 물 수위가 30이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B 바로 밑에 뭐가 막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부자가 놀려가지고 가가지고 또 그 처리해 뚫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오염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 하수구 뚜껑이 인터넷이 달려가지고 그 우리 밑에 보이지 않는 그 관로를 한다는 거예요.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IoT인데 우리는 이게 이제 전 산업 분야에 가는데 우리 인공지능이 어디냐면 이제 물건마다 인공지능이 물건마다 인공지능이 있고 카메라마다 카메라, 세탁기, 그 다음에 냉장고, 아파트 벽도 인공지능이 달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안 달리는 게 없는 시대가 온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새로운 세탁기를 샀는데 요즘은 기능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세탁기도 기능이 복잡해요. 냉장고는 더 복잡해. 그래서 기능들을 제대로 못 쓰는데 내가 그걸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사용설명서를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종이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면 젊은 애들은 인터넷으로 가서 검색해가지고 이 기능을 인터넷으로 본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 인공지능이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핸드폰을 갖다가 그 기기에다만 딱 대면 그 기기에서 핸드폰으로 인공지능이 딱 떠. 그래서 우리 세탁기를 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세탁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물어보세요.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뭐 무슨 물빨미를 빨래를 하려는데 어떻게 빨아야 되냐 뭐 이런 거 세탁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얘가 인공지능이 세탁기에서 다 답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30분 후에 그러면 내가 빨래를 넣어놨으니까 지금은 물 넣은 상태에서 30분 후에 좀 가동해가지고 빨아줘.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다 지가 버튼 다 눌러가지고 얘가 다 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는 게 저희 인공지능이 이제는 말만 잘하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일을 대신해주는 인공지능으로다가 싹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 산업 분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제일 먼저 그 문화,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다가 저희가 적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이 기사가 매우 중요한 기사입니다. 기사가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벌어지는 돈은 엄청난 돈이고 여기에 팬들이 들어가면 우리 지용이는 코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코인. 사업은 이 집에서 다 하는 거고 미국 법인이 다 하는 거라서 코인 가지고 있잖아요. 안티들도요 이제 알아요. 이 회사가 이게 전 언론에 떴기 때문에요. 이 회사를 가지고 뭐 다단계랑 관계가 됐냐, 뭐 유사순위 가격 실제가 아닌데 막 그런 식으로다가 SNS에 올리거나 맞으면 그 카톡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 네이버 카페라든지 이런 데 올리는 순간 뭐에 걸리냐면 이 회사가 신용훼손죄를 변호사를 채택했습니다. 기업은 신용훼손죄를 걸거나 이걸 개발한 분이 마이크로소프트 13년 근무했던 한국 기술 대표로다 13년 근무했고 현직 교수잖아요. 이 사람이 명예훼손죄로 딱 걸어버리면 엄청난 배상을 해야 된다. 엄청난. 왜? 경찰 조사 받는데 6개월 걸리죠.
그래가지고 1차 재판, 2차 재판, 3차 재판까지 가게 되면 2년 걸린대, 2년. 2년 동안에 이 회사가 막 승승장구 해보세요, 인공지능 가지고. 그때는 조 단위 회사가 됐어, 조 단위 회사. 그러면 2년 전에 신용훼손죄를 걸었던 그 액수가 불어나가지고 집안 망해입니다. 집안 망해. 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티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SNS 안 올리고 어디 올리냐면 개인 메일이나 이렇게 개인적인 이런 데다가만 올리고 있는 부분이 이제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산업 분야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그냥 성큼성큼 지금 걸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일반인들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임영하고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우리 플랫폼에 들어가야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그때 되면 모든 게임은 끝난 거예요. 돈은 이미 초월하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이것이 계속 다른 산업 분야에 엄청나게 다른 산업 분야로 우리가 이 인공지능 1억 명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면 1억 명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면 삼성이 안 덤비겠어요? 삼성 세탁기에다가 우리 인공지능 달라고 안 하겠어요? 왜? LG는 인공지능이 없는데 삼성은 인공지능이 있어. 그럼 우리 회원들이 LG 걸 사겠어요? 삼성 걸 사겠어요? 당연히 삼성 거 사지. 그래 경쟁이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분유가 있는데 남양 분유는 인공지능이 없어. 설명해주는 인공지능이 없어. 메일 분유는 성공해주는 인공지능이 달렸어. 메일 분유에. 왜 거기 QR코드가 딱 있어가지고 휴대폰 가지고 메일 분유에 대해서 묻고 싶으면 휴대폰을 QR을 딱 찍으면 여기에 인공지능이 딱 나와서 아이고 우리 메일 분유를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자녀를 낳은 것에 대해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아기가 몇 살이죠? 물어봐. 그러면 우리 애는 이제 10개월이에요. 10개월이면 지금 고른 걸 잘 고르신 것입니다. 얘는 몇 개월부터 몇 개월짜리 아주 적당하게 만들어지는 분유입니다. 이렇게 막 떠들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유하고 애기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맘카페 가가지고 알아볼 것도 없어요. 분유랑 얘기하면 됩니다. 기저귀랑도 얘기해. 기저귀랑.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물건들이요. 물건을 제조하면서 인공지능을 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공지능 전 산업 분야에 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아파트를 서울은 뭐 30평 아파트가 80억짜리도 돼요. 80억. 30억 아파트. 30평짜리가 80억. 우리는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못해도 30평 아파트가 몇 억은 하잖아요. 몇 억. 그러면 그 아파트 몇 억짜리 팔면서 인공지능을 안 달고 팔겠어요? 달고 팔겠어요? 아파트에 인공지능이 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우리 그 아파트 보면 그 컴퓨터 달려 있잖아요. 문 열고 도어 이렇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인터폰 그 시스템 있잖아요. 그런 장비가 다 있거든. 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내가 야, 불 좀 꺼라. 그러면 불 딱 꺼. 네. 밥 좀 해봐라. 밥 해. 뭐 아파트에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랑 대화할 수 있는 개도 아파트가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시대가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 인공지능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인공지능이 개발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을 일궈내는 회사가 될 수 있다. 엄청난 거죠. 박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상하고 2년 반 전에 제가 투자했을 때 경찰청이라든지 안티들은 제가 쓸데없는 데 투자하고 투자하는 모양을 갖추고 돈 빼돌리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비판들 했어요. 예. 백두산 못하죠. 백두산이 가까이 더 올렸다가는 난리가 날 겁니다. 이거 신용훼손에 걸리게 되죠. 지금은 못 떠요. 안 떠요.
떴다가 큰일 난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나 건드려 우리 지엄이나 건들지. 예, 여기는 지엄이만 만만한 게 지엄이야. 예, 얼마 전에 구세청에서 근데 왜 지엄이는 다른 언론들은 아무도 얘기하는데 왜 천지일보만 이렇게 떠들어요? 예, 천지일보만 뭔 관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대표님이 목사님이라서 그래요. 천지일보가 신천지가 운영하는 게 천지일보잖아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왔고, 우리의 기술들이 이런 엄청난 기술들 있습니다. 하나 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건조기 한번 영상 들어보세요. 자, 볼륨은 안 돼요? 예. 자, 이제 제가 바빠가지고 우리 익산 공장에서 건조기 만들고 있는데요. 익산 공장에서 제가 못 가고 우리 이사를 보내가지고 사진 찍어오라는 건조기입니다. 지금 이 건조기의 독특한 원형이 독특하죠. 이렇게 각이 있잖아요. 예. 이게 다 그냥 둥그랗게 만들면 되지 왜 이렇게 각을 뒀느냐. 이게 다 고도의 기술입니다. 이 앞부분이 이게 투명해가지고 이렇게 스테인다 해가지고 초강력. 이게 압을 견딜 수 있는 소재로 다 만들어야 돼요. 압. 예. 지금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예. 이게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계측기랑 걔랑 뭐 이렇게 기계 장비들이 막 붙었죠. 저기 전기를 넣어서 건조하는 건데 저희 건조기 보신 분들 있잖아요. 저희가 세계 최초로 고맙습니다. 세계 최초로 저희가 고추를 건조하는데 48시간 걸린 걸 1시간에 건조한 거예요. 이 세계 최초의 기술입니다. 48시간 건조한 거 1시간에. 다르게 얘기하면 48시간 동안에 온도를 50도를 계속 열을 넣어서 우리 그 고추 말리시는 분들 알잖아요. 건조할 때 50도 열을 유지해야 돼요. 얼마 동안? 48시간 동안. 꼬박 이틀 동안에 50도 열을 유지하는 그 전기세가 얼마나 들어가 있냐고요.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1시간 만에 35도의 열 가지고 1시간 만에 말려버려요. 50도로다가 48시간 걸린 걸 저희는 35도로 1시간에 말려버린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 경쟁력이 이마트에 48시간 건조기로 말린 제품을 내밀 때하고 1시간에 말린 제품을 이마트에 납품할 때 어느 게 싸겠냐고요. 우리 게 싸. 에너지가 덜 들어갔으니까 쌀 수밖에. 고춧값은 농부들한테 고춧값은 똑같은 거고 고추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고춧가루를 만드는데 어떤 건 48시간 동안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우리는 35도의 에너지로 1시간 만에 말리니까 전기세가 얼마나 싸겠냐고요. 전기세가. 그러니까 절약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께 납품이 되게 돼 있어요. 납품. 그러면 색깔이 어떠냐? 태양에다 말린 거는 빨갛스러운 게 태양초잖아요. 근데 태양초는 지금 어렵거든요. 7일 동안에 말려야 되니까 태양초는. 그러니까 건조기에 다는 건 열을 가하니까 약간 검어져. 검붉은색이 되잖아요. 그래 이제는 태양초 보기 어려우니까 그냥 검붉은색 고춧가루를 그냥 지금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 뿐이에요. 근데 저희 고추는 빨간색 그대로 나와요. 태양초처럼 나와. 색깔이. 그리고 얼마나 이게 가치도 있어 보이냐고요. 부피도 더 커. 저렇게 부피가 더 커. 예. 그리고 맛과 향이 그 고추의 맛과 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대로 유지해. 예, 이게 진공으로다가 말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동안에는 샘플용 장비를 만들었는데 이제 샘플이 아니라 대량 건조용 산업용 기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11월 초에 원래 10월 말에 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실패를 했어요. 이게 뭐
철판을 어느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압을 가하니까 철판이 없어. 철판이 힘인 겁니다. 예, 그래서 각도를 이렇게 막 각을 주는 거예요. 예, 그 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각을 준 겁니다. 이게 최초로 예, 건조기에 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저희가 최초로 시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거예요. 예, 이게 건조기가 되면 세계 건조 혁명이 일어나는 거지. 건조 혁명. 농협이 지금 대단한 농협 조합장 회장 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농협, 축협, 수협, 임협, 우리나라 사는 농협이고, 일본에도 우리나라 농협이 있어요? 없죠. 예? 일본에 우리나라 축협이 들어가 있어요? 없죠. 그냥 우리나라 사는 농협, 우리나라 사는 축협이에요. 5천만이 쓰는 것 때문에도 이게 농협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농협은행도 있고, 뭐, 예, 계열사를 얼마나 많이 농협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건협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도 일본 건협, 필리핀에도 필리핀 건협, 미국 건협, 캐나다 건협, 예? 중국 건협, 이게 그냥 통폐합되는 건조협동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최초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나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날 겁니다. 제가 기대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샘플용 기계를 만들었으니까 아직 산업 분야에 적용이 안 된 건데 얘가 딱 나오는 순간 예, 금산의 제일 1호를 금산 건협을 만들려고 해요. 왜 비싸잖아요, 인삼 건조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인삼을 건조해서 KTNG에 납품하는 게 싸겠어요? 예? 인삼 말리냐고 40시간 이상 말린 게 싸겠어요? 우리가 싸죠. 그러니까 KTNG가 우리 가격을 기준을 맞춰가지고 받으려고 할 거라고. 그러면 어느 누가 납품하겠어요? 납품 못하지. 우리 기준으로다가 잡으려면. 에너지 값이 나가지고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사태가 발생돼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인삼 유통을 다 하게 돼버리는 거죠, 인삼 유통. 우리는 미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독과점 한다 하면은 슬슬 이제 올리기 시작해야지, 이제 그때부터. 응?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인삼 유통 우리가 그냥 금산 건협이 딱 만들어지면 우리가 KTNG 인삼은 우리가 다 납품해버린다. 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땅콩 말리는 거, 쌀도요, 쌀 안 말리는 자리에 쌀도 말려야 돼요. 쌀 안 말리면 썩어서 못 써요. 지금은 이렇게 겨 있는 상태에서 보관해가지고 하지만, 정부는 48만 톤을 매년 말려야 돼요. 48만 톤. 군수 비축용보다 우리가 전쟁 위협이 있기 때문에 5년 동안의 쌀을 비축합니다. 5년 동안에. 매년 말려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다 납품권을 건조협동조합이 전국에 딱 만들어지면 예, 쌀 나올 때는 전국 건협이 쌀을 막 건조하려고 하고 고추 건조할 거고 땅콩 건조는 오징어 건조 막 이제 건조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 식량난 해결을 엄청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이 건조기에다가 투자한 부분은 맨날 여기 이제 목사님 계신데 맨날 목사님들 뭐 7년 대환란 하는데 7년 대환란을 얘기하면서 뭘 준비하고 있어요? 이러면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어. 그냥 말만 할 거예요. 뭐 말머리예요? 말머리? 예? 챗GPT가 말만 하는 말머리잖아. 행동은 안 해. 예. 맨날 7년 대환란 7년 천국 얘기하면서 사는 건 똑같아. 예.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뭐가 저거 있냐 이거. 그러면 7년 되려는 건 먹고 사는 걸 준비해야 되잖아요. 비축해놔야 되잖아요. 그 미국에 가면 몰몬교라고 있어요. 몰몬교. 예, 알죠? 한국에도 많이 있죠. 몰몬교. 걔네들은요. 얼마나 비축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몰몬교 애들이 그 종파들이요. 건조 진공 포장에 아주 그냥 특화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건조 진공 포장. 그래가지고 그 몰몬 교도들이 한 도시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7년 동안에 먹을 양을 다 준비해놨어. 걔는 7년 동안에 그 많은 교도들이 예를 들면 10만 교도면 10만이 먹을 수 있는 7년 식량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걸 건조해가지고 진공 포장해가지고. 응? 그런데 우리께 전 세계 식량, 대륙 간의 식량 이동.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인도 분한테 얘기했거든요. 인도에서 사업하는 분. 대륙 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도 반도 그 안에서도 원체 땅이 14억 명이니까 14억 명이 이쪽에서 식량난이 생기고 이쪽에 있는 식량이 풍성한데 저쪽은 식량난이에요. 좀 이쪽에 있는 채소가 막 남아가지고 땅에다가 다시 묻어야 되는 걸 좀 이걸 이쪽으로다가 이동해주면 같은 나라끼리인데도 이동이 안 돼. 왜? 이동하는 동안에 다 썩어버려요. 안 썩게 하기 위해서 냉동으로 이동하려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건조하려니까 건조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동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이쪽은 남아가지고 땅에다 묻고 저쪽은 굶어 죽고 인도 자체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도 건조협동조합이 나면 인도 식량난, 그 나라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우리 건조기가 세계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걸 다 우리가 독과점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가 동남아시아 서서 바나나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요? 왜? 나무에서 익은 애를 따다가 먹으니까 맛있잖아요. 익은 애를 따다가 먹으니까. 그럼 우리는 맨날 나무에서 익은 애는 한 번 못 먹은 거예요. 한국에서는. 왜? 익은 놈을 따가지고 그 맛있을 때 따가지고 한국까지 배 타고 오는 동안에 썩어 문드러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파란 애를 따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는데도 썩어. 바나나 나무에서요. 새파란 애를 따. 안 익은 애를. 그리고 한국에 오는데도 썩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농약통에다가 바나나를 담갔다 침전시켜서 농약이 배면 그때 이동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는 다 씻겨나가는데 이 꼭다리 있잖아요. 그 바나나 끝에 검정색 있는데 까맣잖아요. 그거. 거기에 농약이 배어 있어요. 예.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손으로 만지고선에 만지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냥 그거를 바나나 할 때 손으로 이렇게 까지 말고 이게 칼로 딱 좀 아까워하지 말고 그냥 딱 동겨매 잘라내고 까야 된다. 그게 다 농약 성분. 예, 이동하는 동안에 썩을까 봐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맨날 그런 것만 먹는 거예요. 그런 거. 예? 그런 거 먹는데 이제는 우리 건조협동조합이 가면 어떻게 돼요? 맛있는 바나나를 바로 딴 걸 건조시켜가지고 가루로 만들든지 슬러시 치든지 이래가지고 전 세계 카페, 커피숍에 그래서 바나나 쉐이크 만드는데 이게 전 세계에 유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기존에 바나나 건조한 것도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바나나 건조가 당분이 좋아가지고요. 건조가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바나나에다가 뭘 섞고 예, 바나나 가루에다가 반드시 다른 걸 섞지 않으면 지네끼리 엉겨 붙어가지고 안 돼요. 그게 건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건조를 5% 남기고 건조하는데 우리는 거의 0%까지 습도율 0%까지 하니까 바나나 그래가지고 딱 진공 포장하면 바나나 가루끼리 아무리 당분이 많아도 섞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엉겨 붙지 않아요. 저희 건조 기술은 그런 기술입니다. 예, 이게 전 세계 모든 농축수산, 임산, 그 산에 버섯 건조할 것, 산에 나는 것도 건조할 게 수두룩하잖아요. 예, 바다에 나는 거 건조하기 수두룩해. 냉동 조기를 건조를 시켜봤어요. 냉동조기를 건조시켜가지고 머리채 씹어 먹어도 예? 아삭아삭하게 잘 씹혀요. 머리채 씹어 먹어 고기를. 예, 뼈채 다 잘 씹혀요. 왜? 수분 함수량이 적어가지고요. 고기채, 뼈채 그냥 다 씹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우리 건조기가 기대해야 돼요. 여기서 벌어지는 돈이 다 여러분 몫인 거고 위가정 아이들 몫인 거잖아요. 예. 왜냐면 저희 회사가 늘차 말씀드렸듯이 주주가 주주 행사를 못하는 회사가 저희잖아요. 주주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못 내고 주식을 매각이 안 되고
주식에 맞도록 배당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2016년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배당이 1도 없었습니다. 배당을 어떤 주주도 배당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예, 아무리 매출이 많이 떠도 배당을 안 받습니다. 앞으로도 못 받아 배당이. 그러면 다 어디로 가는 거냐면 회원들한테 40%, 위기가정 아이들에서 40%, 벤처기업에 20% 이렇게 투자하게끔 우리는 사회에 환원하는 걸로 그렇게 회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회장님 저도 월급에는 아무것도 못 받아요. 월급에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하라 죽어라고 그렇게 하느냐? 돈은요 모으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이번 주일에 돈에 구속돼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돈에 구속. 그러면서 이놈은 돈에 좀 자유로 왔으면 좋겠다. 이 빚에 좀 자유로 왔으면 좋겠다. 다들 그러잖아요. 이 돈에 자유로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구속된 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구속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모 3대 갑부였다래요. 예화에 나오는데 3대 갑부인데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대요. 그래서 기자가 그 회장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회장을 만나러 가가지고 했는데 회장이 병원에 입원해서도 일을 하는 거예요.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회장님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뭔 일을 하고 계시냐고 돈을 도대체 얼마나 더 버셔야 되냐고 그랬더니 조금만 더 벌면 되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왜 그러냐면 돈에 구속돼 있어요. 돈에. 돈에 자유해야 된다. 돈에 자유해야 된다. 돈의 자유는 돈을 만드는 목적이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쓰려고 하는, 쓰기 위한, 그것도 나를 위해서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쓰려고 목적을 가지면 그때 비로소 돈의 자유가 하는 거예요. 저는 완전 자유는 안 됐지만 제가 볼 때 돈에는 조금 자유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재산이 제로예요, 제로. 아무리 지분이 많고, 실제는 회사 지분이 다 제가 100%인데, 이제 다른 명의로다가 나눠져 있을 뿐이지, 예, 그래도 재산이 제로. 없어요, 재산이. 차도 제 차가 아니고, 회사 차고, 집도 제 집이 아니고, 회사 집이에요. 회사가 문제되면 싹! 저희는 개털되는 거겠다. 통장에 제로, 통장도 돈 하나도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했는데 세무조사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금괴를 숨겨놓은 줄 알고 7명이 국세청에서 7명이 아침 7시에 6시 59분에 들어와도 불법이래요. 7시가 넘어야 돼. 7시에 덮쳤잖아요. 저희 집, 제 회사 그냥 방이란 방 싹 뒤졌습니다. 이거 금속 탐지기 갖다가. 저희 집도 싹 뒤졌어요. 예. 현금 5만 원. 현금 5만 원 나왔어요. 예. 그럼 불쌍한 거냐? 아니다. 소유의 의미가 아니고 사용의 의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기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지금 나눠주는 게 잘하는 거냐?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쓴 거잖아요. 그래야 잠깐 나눠주고 마는 게 아니라 평생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평생을. 예? 뭐 그냥 한 달 나눠주다가 많아요. 평생을 벌기 위해서는 4차 산업기술에다가 투자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건조기가 산업용 건조기가 지금 나오기 직전에 초읽기에 있다. 지금 10월 거의 다 갔잖아요. 예. 이제 지금 이게 외관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안에 이제 뭐 하고 있냐면 이 원형 이제 그 곡물이 이렇게 얘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동그리처럼 그냥 통으로 다 돌아가. 지금 이게 만들어지는 부분이라서요. 요거 나오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날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차근히 이제 전개돼 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강의 안으로 가보죠. 음, 음. 다음.
자,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그냥 부익부, 빈익빈의 시대가 아니라 초부익부, 초부익부, 광빈익빈의 시대가 온다. 여러분들은 초부익부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일반인들은 초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초부에 들어가려면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접목할 수 있는 회사가 초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뭐 인공지능 소비자는 유저가 돼가지고 인공지능 챗GPT한테다 5만 원씩 7만 원씩은 내더라도 내가 인공지능을 여기서 사돈 8촌까지 합쳐가지고 인공지능 사업에 뛰어든 회사를 우리 집 사돈 8촌 다 합쳐가지고 있는지 한번 손들어보세요. 없죠? 그럼 여러분은 초부익부는 글렀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광빈익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나 지금 살만한데 내 자식들 직업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집안이 50명이, 우리 집안 사동 8종 같이 가지고 50명이 먹고 사는, 50명이 생산 활동을 하는데 이 인공지능이 대체를 해가지고 50명이 생산 활동을 하던 게 이제는 5명에서 10명만 직업을 가지고 나머지는 직업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 어떻게, 지금 수준을 어떻게 유지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수준을 그냥 이대로 살면은 그 수준 유지 못해요. 지금 수준만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 쓰던 만큼 못 써요. 못 쓸 수밖에 없다니까. 왜냐면 부가 한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뭘 준비하냐. 두 가지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중강의 때 얘기잖아요. 국가가 하는데 국가는 초부익부 100개 기업이 돈을 버나 한 개 기업이 100개 기업 걸 싹쓸이해가지고 돈을 버나 세금 떼는 건 똑같이 떼버리거든. 국가는. 한 기업이 너무 많이 벌면 더 많이 떼거든. 더 많이 떼잖아요. 지금 세금의 정책이 그러잖아요. 많이 번 사람은 비율이 높아지는 거고 적게 버는 사람은 비율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게 세금 정책이니까 국가는 돈을 버니까 여러분 국가에 연관된 일을 하셔야 돼요. 4차 산업혁명에 살아나려면 정부랑 연계된 일을 해야 돼요. 할 거 없으면 동네 반장에게도 길을 쓰고 반장이라도 해야 돼요. 반장. 아파트에 반장 해도 되고, 뭐든지 국가랑 연계된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삼성이 많이 번다고 여러분 돈 한 푼 안 줍니다. 어느 기업이, IT 기업이 돈 많이 벌게 됐다고, 초부이익이 있다고 여러분들 안 나눠줘요. 누가 나눠주냐고요. 나눠줄 수 있는 두 개가 있습니다. 정부는 나눠줍니다. 정부는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줄을 서야 돼요. 두 번째, 저희 기업과 같은 설립 목적 자체가 돈을 벌면 나눠주게끔 돼 있는 이런 회사랑 지금 끈을 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들어온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뭐만 조금만 흔들리는 것 같고 뭐 뉴스만 떴다면 잡아먹을 것 같으면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요. 정부에 손을 대든지 정부에 줄을 대든지 이런 기업하고 줄대가지고 우리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바라면 우리는 회사의 목적과 원칙대로 나눠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까지 초부익부 광빈익빈에서 초부에 들어가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 기업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광빈익빈의 시대가 와도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렇지도 않다. 근데 맨날 와가지고 딜러 하다가 지금은 리더 간들간들하게 초입에 들어오면 뭐였냐고요. 한 달에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벌어가지고 뭔 도움이 되냐. 더 높은 직급에 올라가셔라. 제가 영업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n분의 1로 나눠주게 돼 있잖아요. 수익을 n분의 1로 나눠주는데 뭐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돈을 베팅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것만 잘 알아가지고 3만 원 내고도 대표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3만 원 가지고도 대표까지 갔잖아요. 왜? 사람들한테 열심히 소개해가지고 하는 우리 대표까지 간 분 중에 3만 원으로 대표 간 분이 있어요. 3만 원 대표 간 분이 있습니다. 자기 돈 안 쓰고 사람을 모아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제도가 우리가 있는 것은 왜 제가 어렸을 때 어려워봐서 그래요. 어려워봐서 제가 정책을 짤 때 어려운 사람들도
노력하면 어려우니까 돈은 없어도 노력하면 똑같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희 교회 운동회였거든요. 운동회. 네, 교회 운동회였는데 교회님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동네 어르신들하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운동회를 했어요. 그래서 노래교실 이웃들 부르고 그 다음에 산악회 이웃들 부르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 어르신들 불러가지고 같이 운동회를 그냥 온 동네 운동회를 해봤어요. 어제 운동회를 했는데 이제 예배를 먼저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바구니를 제 허락도 없이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거예요. 이 헌금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돌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 바구니 돌리는 걸 잃지 않았거든요. 들어가지고 예배당 맨 뒤에 헌금 함이 있어. 거기다 자유롭게 내게 하는데 헌금 바구니 어르신들 초대해놓고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예배하면서 빨리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낸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빨리 가져오라고. 그래서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리고 갔다 놓고 제가 보아님은 헌금을 준비했는데 못 드린 분은 예배 끝나고 여기다가 드리세요. 와서 스스로. 그런데 이게 헌금 바구니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학창 시절에 청소년 시기에 교회는 가서 앉아있는데 되게 내 친구들하고 이렇게 쫄쫄이 앉아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애들 헌금을 이렇게 보내주는데 저는 헌금을 못 받아요. 뭐 헌금이 어디 있어요? 맨날 제가 아침마다 가서 쌀 타러 가고 저녁 때는 연탄 타러 가는데 네. 왜 부모님이 하도 외상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가면 쌀을 외상으로 안 주니까 중학생인 제가 가가지고 쌀을 외상으로 사오고 왜 그래야지 아침밥을 해가지고 예? 학교를 갔잖아요. 저녁 때는 연탄을 가지러 가잖아요. 연탄 2개. 예? 왜? 애가 가니까 외상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애가 가는데. 그냥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채우부리를 제가 가가지고, 그런데 교회 헌금이 어디 있어요? 그 앉아있는데, 이번 주도 헌금을 못 내고, 받자마자 옆으로 다 돌리고. 근데 친구들은 헌금 내고. 다음 주도 오면, 그러니까 이게 교회 가는 건 좋은데, 예배 드리는 건 좋은데,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게 그냥 저한테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막, 헌금 바구니. 그래가지고, 헌금 바구니 저한테 오면, 제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것처럼 해가지고 주먹을 쳐. 그 헌금 바구니에다 넣어. 그래서 손 딱 피고 나. 이렇게. 그러면 헌금 드린 거죠.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딱 그래가지고 넣을 때 피고 넣다가 잡고 나오면 이거 골치 아픈 거야. 도둑놈이 되는 거죠. 이 연습을 쫙 해고서는 주먹 쥐고 넣었다가 탁 피고 내는 걸 했어요. 제가 그렇게 가짜로 헌금을 드리면서 빈손을 드리면서 예배 끝나면 저한테 얼마나 막 자책감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책감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헌금 낼 광고도 안 했잖아요. 근데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이거 양심의 가치 내야 돼, 안 내야 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예, 안 되지 않냐. 자유권 안에서, 예? 자유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시절을 보내봐서 그분들의 사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잡을 때는 n분의 1이야 그냥 똑같이 n분의 1. 직급이 있는 사람, 사장끼리 동일하게. 예? 부사장끼리 동일하게. 본부장끼리 동일하게 줘버리는 거예요. 예. 그건, 그 직급만 가면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거지. 받을 수 있는 권한. 이게 우리 회사의 아주 독특한 마케팅 전략입니다. 예. 악용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렇지, 이제 여러분들이 안 움직여도 우리 계열사들이 다 알아서 움직여서 번 돈을 여러분들한테 딱 n분의 1로 착착 40%는 나눠주는 날이 올 거예요. 예, 그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맨 밑둥에 들어가가지고 있지 말고, 예? 맨 꼭대기는 안 가더라도 중간쯤은 가시라, 중간쯤은.
예. 왜? 돈 없다고 핑계될 거 없어요. 돈 없어도 하도록 제가 어려운 시절을 보내가지고 기획이 돈 없어도 올라갈 수 있도록 기획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우리 SR라이프 시스템인데 초부익부 광빈익빈의 시대를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은 잘하는 거고 아직도 바깥의 사람들은 이런 거 준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에 줄 쓴 사람은 안 와도 돼. 우리 회사 안 와도 돼. 정부에 줄 된 사람. 근데 정부에 줄 안 되면 우리 회사라도 와가지고 잡으라 이거예요. 잡으라. 예, 우리는 4차 산업이 3년 전에 오신 분들은 3년 전에 오신 분들은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는 이벤트 플랫폼 하나인데도 왔었단 말이죠. 지금은 그때보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발전했습니까?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 근데도 그때보다 더 하나 지금 그때보다 더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다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 나를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예,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저희 회사는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누차 얘기한 건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FT 기술이 있습니다. FT는 푸드 테크놀로지라고 해요. 푸드 테크놀로지. 아무리 최첨단 시대가 돼도 안 먹고 못 견디잖아요. 사람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든. 뭐 4차 산업이든 5차 산업이 돼도 사람이 존재하는 먹는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식량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기 당진에 이양표 명인이잖아요. 명인. 그분은 쌀로 농촌진흥청 말하자면 국가로부터 명인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쌀농사의 규제다 이거지. 쌀농사의 규제인데 그분이 우리가 만든 액비, 돼지똥으로 만든 그 액비를 20만 평 농사지는데 뿌렸어. 뿌렸더니 20, 30%가 수확량이 늘어난 거예요. 20, 30%. 고추밭에다 뿌렸더니 고추가 2,000장까지다. 그 사진 누가 찍었어요? 그 찍으셨잖아요. 고추가 있다만 해요. 예? 원래 고추 한 마디에 한 절에 고추가 하나씩 열려요. 농사 지시는 분들 아나요? 고추 한 마디에 고추가 하나씩 달려. 그런 줄 알았었는데 우리 액비를 뿌리니까 한 절기에 2개에서 4개까지 달려. 고추가 그냥 탁탁 터져. 이게 고추만 얘기하면 아니라 우간다에 우리 액비 수출하고 있거든요. 우간다. 아프리카 우간다. 우간다가 지금 세계 커피 시장에 사실은 고급 커피를 만드는데 우간다인데요. 우간다에 우리나라 말하는 KBS 방송국, 공영방송, 우간다의 KBS 방송국이 우리 액비 홍보가 TV에 우리 액비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커피 농장에다가 우리 액비를 뿌리니까 커피가 얼마나 주렁주렁 달리는지 이거예요. 이게 돼지똥으로 만든 액비예요. 돼지똥으로 만든. 예? 이걸 했는데 얼마나 많이 커피가 달리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우간다도 가야 돼요. 우간다. 예. 그래서 이런 일들에서 세계 우리 식량 그다음에 이 액비 원액을요. 이 염분토에 신안 알죠? 예, 그 신안 앞바다에 간척지가 있어요. 간척지는 이렇게 바다를 막고 딱 농토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간척지에 돈을 많이 안 들이면 간척지가 그 농산물이 곡식이 안 자라요. 안 자랐죠? 왜 안 자라냐면 염분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현대가 서산에 현대 간척지 만들었잖아요. 그 간척지는 현대가 돈이 있으니까 그냥 그 비가 와서 소금이 식이길 기다리면 수십 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염분을 없애는 약을 계속 뿌린 겁니다, 현대가. 그래가지고 그게 빨리 농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그 새만금 막은 지가 언제예요? 지금 새만금 막은 지가.
아직도 500만 평이 농사를 못 져. 농사 못 져요. 염분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하려면 엄청난 돈을 들여야 되는데 돈 들일 데가 없어요. 돈 들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원액, 돼지똥 액비를 염분토 신안에서 테스트했어요. 쫙 뿌려봤더니 작물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그랬더니 중국이 그냥 농사를 짓던 땅인데 지금 대낮에도 가보면 설이 끼듯이 하얗게 땅에 하얀 서리가 꼈어. 여름에. 뭐예요? 염분이 올라온 거예요. 염분. 그걸 염분토라 그래요. 염분토. 왜 올라왔을까? 기후변화 때문에 염분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염분이 옛날에는 왜 안 올라왔는데 지금 올라오냐? 옛날에는 미생물들이 염분을 녹여주는 효소를 막 뿌렸던 거예요. 그 땅에서. 그 염분이 올라오는 걸 미생물들이 효소로 다 없애버렸어요. 염분을 분해해버렸어요. 근데 기후가 바뀌다 보니까 그 효소들이 죽은 거예요. 미생물들이 죽는 거예요. 그 효소가 부족하니까 효소가 10% 부족하면 염분토가 10%가 되고 효소가 20% 부족하면 염분토가 20%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한반도 땅보다 더 큰 땅이 염분토로 농사를 못 지고 있어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50년 동안에. 농사지라고요. 왜? 대안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중국에는 돼지를 몇 마리 키우냐면 5억 마리 키워요. 5억 마리. 5억 마리니까 한 달에 1억 마리씩 잡아. 1억 마리씩. 그거 먹냐고. 그래 5억 마리가 싸대는 똥이 얼마나 우리 5천만이 싸대는 똥이 하수종말 처리장에 다 모였는데 막 처치곤란인데 5억 마리가 싸대는 돼지 5억 마리가 싸는 똥이 얼마나 많겠냐고. 그거면 그 염분토 싹 바꿔버릴 수 있어요. 농토로. 곡식이 잘 자라는 농토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그게 누구 땅이에요? 우리 지오미 그룹이 중국으로부터 50년 사용권을 받아서 우리가 염분토를 농토로 만들어서 거기서 옥수수 키워가지고 옥수수 키운 걸 다시 대궁마다 다 곡식이든 대궁이든 다 해가지고 사료를 만들어가지고 돼지를 키울 수 있는 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푸드 테크놀로지가 저희가 지향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분뇨 사업에다가 분뇨 액비 사업에 저희가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것도 돈을 100억대 투자했습니다. 100억대. 이 분뇨 이 사업에 저희가 투자해가지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 이 돼지 분뇨 액체는 이렇게 액비로 만들어요. 덩어리는 원래는 사료로다가도 갈 건데 아직 사료를 안 갔는데 덩어리는 어떻게 했냐면 그 슬러지요. 슬러지는 의성에 가면 경북 의성에 가면 우리 공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공장 뭐냐면 돼지똥을 열을 가해가지고 수치로 만들어요. 분뇨를 수치로 만들어가지고 그 수출 발전소에다가 화력발전소에다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누가 기계를 만들어줬냐면 특허는 우리 기술이고 한화기계에서 그 기계를 만들어서 한화기계에서 그래가지고 분뇨를 수출을 만들어가지고요. 최고 대량 생산용이 저희가 의성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발전소에 팔면 사람이 싼 똥 슬러지 그것을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처리한 걸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팔고 액체는 염분토를 없애고 사막화돼가는 땅 사막화되는 데다도 얘를 뿌려봤어요. 몽골의 60% 몽골 영토의 60%가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몽골이 아주 초비상인 겁니다. 초비상. 사막화가 진행. 왜 그랬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몽골의 초원을 지켜주던 미생물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해져요? 효소가 부족해져. 미생물이 10%가 죽으면 효소를 10%를 못 뽑아내고 효소를 10% 못하면
10%가 사막화되는 거예요. 미생물이 20%가 죽으면 효소를 20%를 못 만들어내고 효소가 20%가 죽으면 사막화가 20%가 되는 거예요. 그런 땅이 그냥 몽골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 어마어마하게. 그거 다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몽골 정부에서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뿌리면 10% 사막화되고 20% 사막화되는 게 다시 초원으로 바뀌어버려요. 식물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잘 자라니까 그렇게 바뀝니다. 잔디밭에다가 얘를 뿌리잖아요. 잔디가 가지가 예를 들어서 3개가 나오면 5개가 나오는 거예요. 잔디가. 그러니까 골프장에 아주 최적화된 거지. 골프장에 그냥 빡빡하게 잔디가 자라. 축구장 같은데 그냥 빡빡하게 자라 있는 부분들이 사막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지오미는 전 세계 못 쓰는 염분 토화, 전 세계 사막화되는 뭐 몽골뿐만 아니라 중국도 사막화돼 가고 있고 저기 남미도 사막화되고 호주도 그냥 사막화 때문에 난리야. 호주도 점점 사막이 넓어져 가는 겁니다. 그거 다 우리 땅 만들어 버려서 광개토대왕은 이름도 못 붙여 이제. 예, 광개토대왕. 우리 지오미가 전 세계 땅을 그냥 광개토한 거예요. 이걸 신광개토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신광개토 프로젝트. 우리 그룹이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식량을 다 만들어내면 그 식량을 한국보다 다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푸드 테크놀로지에 우리 기업은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 이제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 IT는 인공지능, 메타버스, 그 다음에 이벤트, 게임하는 이벤트 플랫폼, 이런 쪽, 그 다음에 AI 글라스. AI 글라스는 이 안경에 카메라를 달았다는 얘기예요. 안경에 카메라를 달고 인공지능을 연결시켰다. 그래서 핸드폰하고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제 프랑스가 영어도 지금 힘든데 프랑스 가서 불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불어? 영어는 그래도 그냥 학교 때부터 들었으니까 대충 막 그냥 떠듬떠듬 묻고 저가면 말이라도 통했지. 강아지나 썰라썰라 하는 그 불어를 내가 프랑스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이 AI 글라스 안경을 딱 쓰고 딱 가면 쭉 인공지능한테 딱 보고 상처 딱 머무고 저기 보이는 저 간판이 무슨 글씨야?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그러면 인공지능이 걔를 번역해가지고 걔는 무슨 간판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럼 저기서는 가장 맛있는 게 음식 중에 뭐가 맛있지? 얘는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가지고 그 집이 뭐가 맛있는지 인기가 어떤지 얘가 얘기를 해준다고. 그럼 누가 나한테 말을 걸면 그 말을 인공지능이 번역해가지고 나한테 다 얘기해줘.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안경으로. 그래서 컴퓨터가 자꾸만 줄어들어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노트북이 더 줄어가지고 주머니 속에 간 게 뭐예요? 핸드폰. 그러니까 핸드폰은 통신기구예요? 컴퓨터예요? 얘는 컴퓨터입니다. 통신기구 아니에요. 예. 핸드폰은 폰이니까 전화기라고 얘기했던 노키아라는 전화기 있었죠. 노키아. 우리나라는 삼성, LG만 알았지 노키아라는 게 전 세계 전화기 시장을 장악했던 회사. 그 노키아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웨덴 회사인 거예요. 스웨덴 거. 노키아는 망할 거라고 생각하죠. 왜? 전화기가 없어지지 않는 노키아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고 자만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과 애플이 전화기에다가 컴퓨터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휴대폰,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면서 노키아는 그거를 준비하지 못하다가 한순간에 망해버렸어요. 이 망하는 것이 그냥 1년 안에 그냥 초토화돼 가서 망해버렸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컴퓨터가 핸드폰까지 온 거예요. 휴대폰으로 온 거예요. 근데 얘는 컴퓨터는 여기서 멈추잖아. 컴퓨터는 어디로 또 가고 싶어 하냐면 안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는 휴대폰은 안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BTS랑 뭔가 잠정적 얘기가 나누지. 예? 뭐였어요? 공연을 하는데 이 팬들이 다 이 안경을 쓰는 거야. 안경을 쓰고 야 지금 녹화해 이러면 내가 보는 거 녹화해 이러면 얘가 다 녹화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막 공연하는데 저 뒤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막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을 찍잖아 막. 응? 핸드폰 다들 핸드폰 두고 그 자기 공연의 그 장면을 찍으려고 기념으로 남기려고 이러고 있다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안경으로 안경이 녹화해 그러면 녹화하는 거예요. 일단 녹화 꺼 그러면 끄고. 네. 이게 이제 저희 회사가 진행하는 AI 클래스, AI 클래스입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내가 전투병력이 쫙 들어가거나 특공대가 이제 어딘가를 막 뛰고 들어갈 때 뒤에 작전 팀이 안경 해가지고 하는 것을 다 보고 작전 세력을, 작전을 다 짜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호원들이 딱 이쪽을 보고 3초 딱 찍고 다시 이쪽을 보고 3초 딱 찍은 다음에 다시 이쪽을 다시 딱 봐면 내가 이쪽을 찍고 이쪽을 보다가 다시 이쪽을 봤을 때 먼저 장면하고 누가 위치가 바뀌었다 그러면 거기에 깜빡깜빡해. 깜빡깜빡. 예. 그 사람이 뭔가 이동하는 사람임을 내가 딱 알아볼 수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그리고 인공지능과 연결돼가지고 경찰이 딱 안경 쓰고 딱 하는데 내 머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지명수배 된 사람들 이렇게 그 경찰서 가면 이렇게 지명수배자들 딱 뜨잖아요. 딱 보다가 지명수배자가 딱 얼굴이 딱 잡히면은 얘가 인공지능이 딱 가르쳐줘요. 거기를 깜빡깜빡 해가지고 그게 지명수배자다. 그래서 조사해도 딱 할 수 있어요. 이게 휴대폰이 이제는 안경으로 오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 개발하는 거, 이런 거. 미래에 있는 그런 걸 개발하는 게 IT 산업을 저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제 우리 안경은 페이스북도 안경을 만들었어요. AI 안경을 페이스북도 만들었고, 구글도 만들었어요. AI 안경을. 삼성도 만들었어요. 우리도 만들었어요. AI 안경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들보다 더 뛰어난 건 뭐냐면 우리는 일하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데는 안 가지고 있어요. 말하는 인공지능만 하는데 얘는 거짓말도 잘해. 예. 그러니까 우리 인공지능이 탑재되면 혹시 우리 안경이 3% 5% 부족해도 우리 인공지능을 탑재하기 때문에 최고로 올라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그 AI 안경하고 우리 인공지능을 결합한 연구를 하자. 국가 자금을 받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국가 자금을 받아내서. 이게 저희 기술입니다. IT. 다음에 바이오테크놀로지는 제가 줄기세포 미리 얘기했잖아요. 줄기세포, 마이크로니들. 이게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 효소, 귀리 효소, 이제 이런 부분들. 효소물, 증류시킨 효소물. 지금 중국에서 이 효소물을 얼마에 가져가려고 하냐면 효소물 1톤, 우리 천사의 눈물, 효소물 1톤을 5천만 원에 가져가려고 해요. 5천만 원. 그게 중국에서 5천만 원에 1톤을 가져가서 팔면 20억을 만듭니다. 20억. 예, 우리 효소물을 팔면. 그래서 중국에 갔다 왔어요. 예. 그래서 우리 효소물이 중국이 애완용 고양이, 그 다음에 애완용 앵무새, 그 다음에 요즘 그 고기가 아주 인기 많아요. 그래서 중국은 새, 고양이, 새가 2천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기릅니다. 그런데 이 냄새 때문에 아주 못 배겨, 냄새. 예? 고양이나 새나, 제가 앵무새 길러봤거든요, 앵무새.
앵무새끼는 깃털도 깃털인데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균도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 그 천사의 눈물을 한 방울만 딱 얘네가 고양이나 새가 먹는데도 한 방울만 떨구잖아요. 냄새가 똥 냄새가 싹 없어져요. 똥 냄새 없어요. 개나 고양이가 싸는 소변 있잖아요. 개 훈련 잘 시키는 데는 그 패드에서 가서 싸잖아요. 패드에서. 어떤 개는 변기통 올라가서 싸는 개도 있어요. 그 훈련을 진짜 잘해요. 패드에서 싸는데 우리가 만든 패드는 거기서 소변을 싸면 소변이 몇 시간 만에 없어져 버려요. 냄새도 안 나는데 물이 없어져 버려요. 효소가 그냥 분해해가지고 물을 분해해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그게 바이오 테크놀로지. 중국에 수출하는 게 거의 가까이 와 있습니다. 중국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ET 이제 에너지 인바이러먼트는 같은 이자인데 얘는 환경, 얘는 에너지. 저희가 수소 발전기, 수소 보일러, 수소 가스레인지, 수소 발전기, 수소 물만 분해해가지고 만드는 수소 발전기에 저희가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본사에 오면은 수소 보일러하고 수소 가스레인지는 있어요. 샘플용으로다가 만들었는데 그럼 왜 그걸 양산 안 했냐면 수소 보일러는 뭐냐면 물만 붓고 연료비가 제로예요. 연료비. 물만 부으면 돼. 예, 물만 부으면 보일러가 돌아가는 거예요. 연료비 제로. 그거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왜 안 내냐면 이 기술을 특허를 내기 위해서 원자력 연구원의 안모 박사님에게 믿을 만한 분이라 우리가 기술을 공개했어요. 어떻게 물을 분해해가지고 수소를 만드는데 그러면 적자거든요. 물을 분해하는 전기보다 나오는 수소가 적어요. 물은 현재 그런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물을 분해하는 전기보다 나오는 전기가 훨씬 더 많아. 그래가지고 그 전기로 다시 물을 분해하는데 전기를 주어서 물을 분해하고 남은 전기는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 원리거든. 그래서 그 기술을 공개를 했어요. 비밀리지 계약서 딱 공개했더니 이분이 하루 고민하다가 전화가 왔어요. 뭐랬냐면 보일러랑 가스레인지를 외부 공개하면 안 되겠다고. 기술로 추리를 한다. 왜? 보일러를 팔면 중국에서 그거 사가다가 가져가가지고 중국 그 넓은 땅에서 어디서 이걸 개발해가지고 예? 개발해가지고 쫓아가면 폐업하고 팔아버리고 쫓아가면 폐업하고 기술 유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그분이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발전기를 만들어라. 근데 발전기를 팔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발전기를 100대든 1000대든 놓고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만 파는 거예요. 그럼 전기를 분해해봐가지고 알 수 있냐고 모르잖아요. 발전기는 우리가 그냥 철통 경비를 하는 거니까 보안 시스템이 돼가지고 발전기를 훔치려는 못할 거고 전기만 외부에다 파는 거잖아요. 한전에다 파는 거잖아요, 전기를. 그래서 발전기를 만들라고 그렇게 줘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발전기 재료를 다 맞춰놨습니다. 맞춰놨어요. 파트너 기업까지. 이제 조립해가지고 우리가 나오면 발전기가 나오는데 순서가 뭐냐면 인공지능이냐고 전념하여 인공지능을 한 거고 이제 지금 건조기 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발전기를 이제 조립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에너지, 환경, 테크놀로지, ET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FT든 바이오테크놀로지 BT든 IT든 ET든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들을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금세 뽀르고 나올 건데 이거는 사실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우리 사장단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보여달라고 하면 공장이든 다 오픈합니다. 오픈하는데 이것은 사실로 저희가 진행해 온 기술들이고 우리 회사가 확보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왜 이렇게 그렇게 그동안 한 900억 투자한 거거든요.
예, 우리는 왜 이렇게 왔냐면,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따뜻한 자본주의. 돈 때문에 형제도 없잖아요.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가는 게 또 그렇잖아요. 제가 사업에다가 그냥 계속 망해가지고 힘들 때 어머니한테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은 안 계시고 어머님만 계신데 강원도 원주에 힘들 때마다 이제 어머니한테 돈을 타 쓰고 엄마도 힘든데 제가 했는데 어머님도 명절 앞에 엄청 어려웠나 봐요. 제가 어머니한테 다급하니까 또 돈 좀 요청했더니 이놈의 새끼 그냥 자식이 없었으면 좋겠다. 자식이 없는 이웃들은 복지 자금, 정부 자금에도 받는데 이놈 그냥 자식이 많으니까 자금 받지도 못하고 맨날 그냥 어렵다고 돈 못 주는 부모 마음은 오죽하겠냐고. 돈 못 주는 부모. 대출 낼 거라도 있으면 해줄 건데 예? 이제 노년에 줄 수 없는데 그 저도 뭐 어려우니까 끼니도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끼니도 어려울 때. 그리고 끼니는 굶으면 되지만은 내가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어딘가 가야 되면 차비가 있어야지 서울을 가든지 기름값이 있어야지 서울을 가든지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때문인지 또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어머님이 말하는 전화하지 마라. 나는 네가 전화하면 가슴이 그냥 더 아파가지고 그냥 그렇지 않아도 예? 합심증이 계신데 합심증 심장이 이렇게 예, 협심증 협심증이 있으셨는데 너한테 전화오면 그냥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내가 그냥 못 견디겠다고 전화한테 하지 말라고 예, 제가 그냥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은 느낌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자본주의는 차가워요. 자본은 차가운 겁니다. 근데 1차 산업혁명 때보다 2차 산업혁명은 더 차갑고 2차보다 3차 가면 더 차가운데 4차 보세요. 4차 가면 애늘이 없습니다. 애늘이 없어요. 이제 그래도 지금은 얼굴과 얼굴을 만나야지만이 그러니까 그냥 만나기 싫어도 만나는데 인공지능이고 메타버스 되면 아바타로 만나는 셈은 나랑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시대예요. 이제 차가운 그런 시대에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기업가가 아니면 주주들이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먹고 살만해. 근데 내가 이 돈을 이 될 만한 회사한테 투자해주고 거기서 벌어진 돈을 사회에다가 기부해라. 이런 투자가 나와야 돼. 나는 사업을 경영을 잘하고 내가 아이디어가 좋고 내가 그냥 뚝심이 있고 내가 사회에 영업력이 있어. 그래서 내가 회사를 차렸는데 회사 차린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라 이 사회에다가 내가 번 돈 나는 월급만 챙기고 다 내보낼 거다라고 그런 기업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매우 차가운 자본주의 시대가 올 때에 4차 산업의 자본주의가 올 때에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뜻함은 서민들이 개인들이 따뜻함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누가 만들어내면 기업이 만들어내야 돼요. 기업이. 네? 경영자들이 따뜻한 자본을 위해서 사회에다가 벌어진 모든 것 자기는 재능 기부한 거니까 사회의 모든 것을 환원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기업 유한양행 같은 그런 기업 오뚜기 같은 그런 기업이 일어나야지 됩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100% 사회에 환원하는 걸로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가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 회사를 알아보고 들어올까 말까 고민한 게 아니라 제가 딱 보니까 다 이미 들어오는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그 사이에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없어? 네? 몇달 만에 제가 왔는데도 왜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없어요? 예. 영업을 안 했다는 거지. 영업을 했는데 안 온 건가 오늘? 예. 예. 이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새로운 사람들을 3만 원이 없어서 못해. 3만 원. 예전에는 50만 원이었는데 3만 원어치
또 돈 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3만 원치 물건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그 줄기세포가 3만 원 내고 우리 소속은 되면 줄기세포가 서비스 될 때는 1,500만 원 내는 걸 3, 400만 원에 쓸 수 있잖아요. 치매 걸려가지고 예? 당장 어디 장기가 고장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예? 줄기세포 맞아야 되면 1,500만 원 맞아야 될 때 우리 회원 3만 원 내고 회원 됐던 것 때문에 그거 없어도 그만이죠. 3만 원이면 30만 원도 없으면 그만이잖아요. 예? 없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못해가지고 그거 못 땡겨가지고 못하냐고요. 지금 제가 영업 마케팅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회사는 그렇게 만들어진 회사고 이 엄청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걸 왜 우리가 쌀 만드는 거 우리가 고춧가루 다 원가루다가 줄 거 아니냐 이거 우리 회원들은 원가루 더 준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 회원들을 상대로 저는 돈을 안 번다. 예, 지금은 우리가 계열사들이 아직 자리를 못 잡은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매출 끊어줘야 우리가 지금 버티지만은 어느 단계 되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우리 계열사들이 만들어진 걸 정말 저렴한 원가에다가 갖게 될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 울타리 밖의 사람은 예, 소비자가로다가 사게 될 거니까 3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그 이상을 예, 세이브할 수 있고 또 n분의 1 받는 사람은 계속 상속도 된다 그랬잖아요. 저희 회원권은 상속도 된다 그랬잖아요. 예, 상속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을 호도하고 유혹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는 책에도 나왔잖아요. KBS 부사장을 하셨던 분이 따뜻한 자본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샘플로 우리 회사가 기록이 됐잖아요. 저희 회사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 회사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강의를 통해서 회사에 대한 정체성, 회사에 대한 비전, 그것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포지션에서 또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랜만에 또 홍성에 와서 이렇게 강의하게 됐습니다. 잘 이해되시죠? 네. 감사합니다.